네, 안녕하세요. 8주차 강의 자, 5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으로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 파트로 이제 부분합이라는 것을 하고요. 다음 두 번째 파트로 이제 피벗 테이블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간략히 이제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환경을 노트북에서 어, 제 데스크탑으로 옮기니까 이게 좀 말소리가 좀 울리는데 다소 좀 사운드가 불편하더라도 좀 양해 좀 바라겠습니다. 자, 5.1절의 이제 부분합을 이용하여 그룹 데이터 처리 및 요약 보고서 만들기입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 앞에서 했던 것들은요, 어, 뭐 함수를 이용한다든지, 아니 필터링 기능, 지난 시간 4장에서 했던 고급 필터, 뭐 자동 필터, 실전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동 필터, 다음에 복잡한 조건도 넣을 수 있는 고급 필터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말 그대로 뽑아내는 거죠. 그죠? 또는 우리 3절에서 보면 어떤 3.1절의 고객 도서 정보 도서 구입 정보에서 고객 간의 우리 뭐 상관관계를 우리 뒤에서 또 살펴볼 텐데 기본 로 데이터 가지고는 이 데이터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뽑아낼 수 없죠. 예를 들면 도서 1을 구입한 고객이 도서 2를 얼마나 구입했는지 우리 여러분 보통 일상에서 많이 유튜브나 다른 쇼핑몰에서 여러분 그 플랫폼에서 여러분들 제공하는 추천 시스템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어떤 로 데이터에서 그죠? 기본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낸다라는 것이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실제 이제 빅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데이터 과학에서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엑셀에서 일단 데이터 마이닝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능인 부분합과요. 그 다음에 우리 피벗 테이블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절에 소개할 것은 우리 자동 필터 기능에서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뿐만 아니라요. 어떤 이제 그 결과를 통계치를 냅니다. 분합이란 것은 뭐 어떤 것을 그룹해서요. 그룹 바이 뭐 에브리지, 그룹 바이 해서 썸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대 개수를 구한다든지 표준 편차를 구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5.1절에서 우리 하게 될 것은 음, 주문 그 한 것을 가지고요. 주문 가지고 이제 날짜별로 또는 종류별로 이렇게 해서 그룹화해서 요일별, 부문별 주문 건수를 뽑아내자 이거죠. 자, 물론 이거는 각각의 카운트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카운트 if나 sum if 함수 또는 average if 함수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려면 우리 항목들을 다 뽑아내야 되죠. 근데 우린 그게 이제 바로 그 부분학 기능을 이용해서 어, 데이터가 뭐 수만 건, 그렇죠? 수십만 건 있더라도 이렇게 그룹해서 항목을 뽑아낼 필요 없이 마이닝을 할 수 있다. 부분합 기능을 사용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을 많이 구매했으며 또 요일별로는 어떤 추이가 있으며 이런 것을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일별로 뽑아낸다든지요. 아마 이건 연습 문제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차트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우리 차트 기능은 6장에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이제 그 차트별로 우리 시각화해서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부분학 기능까지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게 될 게 이제 5.1절에서 뭐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냥 그 텍스트 보는 것보다 우리 그 텍스트 읽는 것보다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배포한 5.1절 준비 파일에서요. 자, 지금 한 100건 정도의 배기량, 그 자동차 판매에 대한 기본 정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자동차 판매 회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몇 가지 항목만 지금 조사가 되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량과 성별, 나이, 월 수입 지역, 직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건의 이제 판매 기록이 있는데요. 이 판매 기록을 가지고 우리 뭘 구할 거냐 하면 전체 나이별, 그죠? 배기량별로 해서 나이에 대한 나이와 다음에 월 수입이 어떻게 되느냐, 그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나이의 평균과 월 수입 평균.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로 데이터에서 우리 그 기업이나 뭐 등 여러 가지 서비스 데이터 마이닝 관점에서 보면 뭐 간단하지만은 중요한 데이터가 되겠죠. 또는 배기별, 배기량별, 성별 월 수입의 평균은 어떻게 되는지를 뽑아내 보자. 자, 여러분이 이제 일단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걸 가지고 하면 이거 배기량을 따로 뽑아내 가지고, 그죠? 배기량을 따로 이렇게 쭉 뽑아냅니다. 그죠? 중복된 데이터 제거, 중복 항목 제거해서 뽑아내서 average if 사용하면 되죠. average if 사용해서 나이와 월 수입에 대해서 쭉 구해도 됩니다. 근데 이건 항목이 많을 경우는 클릭 몇 번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마찬가지, 이건 또 항목이 또 여러 개, 두 개로 또 나눠져 있죠. 남녀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부분합은 굉장히 뭐 복잡하진 않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요. 자, 이 페이지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자,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그룹핑을 해놔야 된다. 그룹핑. 자, 그룹핑 할 수 있는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기능은 정렬이 되겠죠. 정렬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임의의 표에, 그죠? 차주 정보가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 두고 정렬 대화 상자를 이제 클릭하는데요. 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오피스 2016입니다. 그 2019와 2020 현재 오피스 365 쓰는 최신 버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메뉴는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뉴는 이렇게 이제 그 그룹 아래에 순서는 약간 다르더라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해서요, 정렬하는데 일단 배기량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중에 또 배기량별로 하고 또 성별로, 배기량 하위 그룹으로 또 성별로 그룹핑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배기량별로 정렬을 해놔야 됩니다. 오름순위든 내림순위든 간에 그룹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렬 기준을요, 이렇게 해서 배기량을 해서 일단 오름순위든 내림순으로 하고요. 다음에 기준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하위 항목으로 이제 성별로 또 어떻게 할 건지 부분합을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기준을 두 개로 해서 이렇게 정렬을 합니다. 자, 숨김되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이제 몇 개 안 보입니다만 실제 레코더는 100개입니다. 그죠? 100개. 자, 이렇게 이제 정렬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제 부분합을 시작합니다. 자, 부분합은 그 데이터에 보면 윤곽선이라고 있습니다. 윤곽선에 보면 부분합이라고 이제 버튼이 있습니다. 윤곽선 그룹에서 부분합을 이제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해서요. 디폴트 실행 체크되어 있는 걸 빼고요. 자, 배기량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기량별로 내가 그룹핑해서 그룹할 항목.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그룹 바이 배기량별로 그룹화했어요. 뭐를 합할 거냐? 합하는 게 아니라 함수가 여러 가지 있죠. 여기는 이제 뭘 구하냐? 나이의 평균을 구하자 했거든요. 나이의 평균을 구하자. 뭐에? 나이의 평균을 구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월 수입의 평균도 내 구해야 되겠다. 월 수입 평균도 같이 구해 놓는다. 월 수입도 같이 체크합니다. 우리 아까 그 결과에서는 월 수입도 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월 수입도 같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19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체크하고 이제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그대로 체크해 줍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기능입니다. 나중에 뒤에 그 하위 항목으로 만들 때는 이걸 체크를 해제해 줄 겁니다. 우리 이제 이 하위 항목에 또 성별로 뭐 할 때는 우리 해제해 줄 거예요. 다음 그룹 사이의 페이지 나누기입니다. 그죠? 페이지 나누기 자동으로 여러분 이제 페이지 미리 보기라는 기능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나눠주는 기능이고요.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그 요약 정보, 요약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요. 확인하면 이렇게 윤곽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윤곽선이 생깁니다. 그죠?
윤곽선이 생기고 이 버튼, 자, 윤곽 버튼이 생깁니다. 윤곽 버튼이 생겨서 이를 누르면요, 전체 평균, 전체 나이의 평균과 월 수입의 평균이 나오는 거죠. 자, 버튼 2를 눌러보세요. 레벨 버튼 2를 누르면 배기량별, 그렇죠? 그룹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그룹핑이 잘못됐군요. 정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렬이 잘못됐. 자, 이게 다시 이제 되살리기 위해서는 이거 고급했어요. 부분합해서 부분합을 제거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거해 보시고요. 자, 이 정렬이 잘못됐군요, 그죠? 정렬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정렬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렬해서 배기량별로 하고 배기량 하위로 정렬 다음 기준으로 된 것 같습니다만은, 자, 다시 한번, 자, 배기량별로 정렬을 하고요. 배기량별로 정렬을 하고, 네. 자, 제가 버튼이 지금 잘 안 먹네요. 자, 그래서 두 개 성별로 하고, 그죠? 오름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기준을 삭제해 주시고, 자, 배기량 성별로 했는데, 그죠? 자, 아까 뭐 정렬이 조금 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렬이 이렇게 돼 있어, 확인, 그죠? 자, 숨김을이 지금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자, 정렬 배기량별로 해서 성별로 이렇게 그룹핑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는 이제 그룹핑이 좀 잘못됐습니다. 정렬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분합 다시 클릭했어요. 아까와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배기량별로 해서 배기량 평균, 나이와 월 수입, 자, 그 전에 체크했던 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해서 확인 이렇게 봅니다. 하면 배기량별 요약 정보가 나오죠. 평균. 자, 그래 버튼을 이렇게 레벨 버튼 눌러주면 배기량별 월 수입과 나이와 월 수입의 평균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이 이제 199페이지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여기서 설명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합 구하기 하는데, 같은 배기량이더라도 그 성별로 평균 월 수입을 남과 여로 해서 평균 월 수입을 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기 전에 이거 설명 안 한 게 하나 더 있네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윤곽선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윤곽선 보기. 자, 지금은 안 해볼 텐데요. 윤곽선 이게 윤곽선입니다. 이게 윤곽선, 이 자체가 윤곽선이에요. 그 윤곽선을 없애려면요, 이렇게 선택해서 윤곽선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룹 해제, 그죠? 그룹 해제 하면 윤곽선 지우기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우게 되면 우리 여기 그림을 보이다시피 이런 이제 윤곽선 지우기에 의해 가지고 외곽에 나오는 이 그룹핑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부분만, 그러니까 이 부분만 강조하기 위해서는 윤곽선 지우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참고로 그걸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그 다음 아까 이제 우리 성별로도 정렬해 놨죠. 그래서 타겟은 뭐냐면 성별까지 같이 하위에, 자, 현재는 배기량별 나이와 월 수입 평균만 구했는데, 배기량별 남자의 나이의 평균, 즉 1500cc 남자의 평균 월 수입의 평균은 얼마인지 구해보자 말입니다. 월 수입의 평균만 구한다. 그죠? 그럼 다시 이제 이게 그룹핑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성별을 클릭합니다. 성별 클릭하고 평균 그대로 하고요, 월 수입만 구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월 수입.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하위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를 해제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주면 기존에 그룹화되어 있는 성별, 기존에 그룹화되어 있는 배기량별로 그룹화되어 있는 기준은 사라집니다. 그룹화되어 있는 결과가. 그럼 결과는 엉망으로 되겠죠. 왜냐하면 남녀가 그룹이 안 돼 있죠. 첫 번째 정렬로는 배기량별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남녀별
나이와 월 수입의 평균을 구하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정렬을 남녀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지금은 이제 기존에 정렬을 두 기준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배기량으로 정렬을 해놓고 다음에 성별로 정렬을 해놨습니다. 두 번째 기준으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째 그룹화 성별하고 새로운 값으로 대체를 해제하면 기존에 있는 것은 남아있고요. 그 아래에 이제 새로운 그룹핑 결과가 이제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값 대체 해제하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월 수입만 클릭했습니다. 하고 이제 확인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윤곽 버튼이 하나 더 생기죠. 아까는 3까지 있었는데 4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4까지 펼쳐지니까 4까지 펼치면 남녀 평균에 대한 자세한 정보 3까지 클릭하게 되면 1500cc 남녀 평균 그리고 성별로는 남자의 월 수입과 여자의 월 수입 평균을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결과가 우리 201페이지에 나오는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나오는 결과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 결과를 가지고 어떤 요약 정보를 뽑아내자 하면요. 이제 뭔가 결과를 복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배기량별 또 나이 월 수입 표를 표 형태로 물론 이렇게 우리 보고서에 이렇게 뭐 추가해도 되겠는데 이 부분을 보기가 싫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이런 형태로 표로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그 시트를 하나 추가해서 이거를 복사를 한다고. 복사를 해볼까요? 복사. 전체 평균까지 이렇게 A열부터 E열까지 해서 데이터가 있는 부분 복사해서 시트 1에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에 숨겨져 있는 것까지 다 복사가 되거든요. 자,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되살리기가 있습니다. 되살리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이는 부분만 복사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부분만. 현재 여기 보이는 부분만. 디폴트는 모든 셀에 있는 값을 복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값만 복사하기 위해서는 홈에 가서 보면요. 저기 끝에 찾기 및 뭐 선택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 옵션이라고 있어요. 이동 옵션 클릭하시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화면에 보이는 셀 이렇게 합니다. 좀 복잡하죠? 화면에 보이는 셀 이렇게 확인하고 컨트롤 C 눌러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이렇게 쭉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 자, 단축키가 기억이 나면 찾기 참조로 가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Alt 세미콜론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Alt 세미콜론. Alt 키와 세미콜론을 눌러줍니다. 해서 시트 1으로 가서요. 시트 1에 이제 A1셀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컨트롤 V 합니다. 잠시만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Alt 세미콜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다시 Alt 세미콜론 하시고 컨트롤 C 다시 컨트롤 C. 제가 아까 컨트롤 C 버튼이 잘못 누른 것 같습니다. 그죠? 컨트롤 Alt 세미콜론 하고 컨트롤 C 합니다. 자, 그게 보이는 셀만 복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컨트롤 자, 이 마우스 키가 지금 제대로 잘 안 눌리네요. 자, 마우스 키를 유선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해서 컨트롤 V 해줍니다. 자, Alt 세미콜론 하고 컨트롤 C 하시고 여기서 이제 컨트롤 V 하면 이제 이 부분만 복사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뭐 표로 바꾸든지 아니면 그죠? 일상에 이제 그 서식으로 실전에서는 표 서식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따듬어 주면 되겠죠. 이게 다 따듬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이제 표 서식으로 실전에서 표로 바꿔주시면 편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두 번째 남녀별 뭐 배기량 이또 뭐 수정해 보자. 그럼 먼저 레벨 버튼을 3까지 확장해야 되겠죠. 3까지 확장하고요. 번호부터 해서 이렇게 월수일까지 쭉 복사를 합니다. 전체 평균 복사를 하는데 바로 여기서 복사하지 않고 Alt 세미콜론 해서 보이는 부분만 윤곽만 선택이 되도록 하고요. 다음 컨트롤 C 이렇게 눌러줍니다. 컨트롤 C 눌러서 우리 이제
자, 여기는 나이까지만 들어갔군요. 성별은 들어가지 않아. 성별 삭제해주고, 그죠? 번호도 안 들어갔네요. 번호도 삭제해주고, 아까. 그래서 배기량, 나이 이거만 들어갔고요. 자, 2열부터 해서 배기량만 들어가도록 이렇게. 예? 제가 먼저 복사하는 거는 이렇게 다른 액션을 취하면 사라져 버리죠. 그럼 배기량하고 성별하고 월수입만. 자, 배기량, 자, 이렇게 선택하고요. 다 컨트롤 누르고, 나이는 빼고, 자, 월수입만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자, 물론 열을 복사하고 나서 열을 삭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Alt 세미콜론 하시고요. 컨트롤 C 한다. 보이는 부분만 복사하기 위해서는 Alt 세미콜론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집해 주면 되겠죠. 자, 편집을 생략하고 이렇게 편집하면 이런 모양으로 이제 편집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그 부분합의 계략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다른 하나를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지난 그 과제 연습 문제에서 했던 4.4 연습 문제의 2번의 결과, 즉 뭐냐면 2번의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도서 목록인데요. 이 그룹으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1그룹이다 그러면 1그룹의 종류, 즉 뭐냐면 이제 1그룹이라는 것은 책 1을 구매한 그룹입니다. 구매하고 그다음 1을 구매한 고객이 다른 종류를 구매했느냐를 이렇게 표로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구매한 것이 각각의 다른 특정 책을 도서를 구매한 고객이 다른 도서를 구매한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관성이 높다 이 말이죠.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관성이 높다. 자, 그걸 갖다 우리 엑셀의 이제 분합 기능으로 한번 구현을 해본 겁니다. 물론 이 데이터가 많을 경우는 도서가 지금 10권, 8권 밖에 없는 경우인데 도서가 많을 경우는 이 방법을 쓸 수 없겠죠. 그럴 경우는 우리 우리 뒤에서 하는 R이나 아니면 통계 툴이나 뭐 파이썬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고급 프로그래밍을 사용해서 연관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 도서가 좀 작을 경우는 엑셀에서도 가능하다. 자, 그 예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그룹별로 자, 연습 문제 2번에서 그룹별로 다 만들어 놨다 이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그룹 1이라는 것은 이 책을 1이란 책을 구매한 사용자들이 다른 책을 구매한 것입니다. 그룹 2라는 것은 책 2를 구매한, 모두 다 책 2를 구매했죠. 그죠? 책 2만 구매한 사람을 모두 뽑아온 겁니다. 그룹 3은 책 3을 구매한 사용자를 모두 뽑아온 거죠. 그룹 4는 마찬가지로 종류 4를 모두 구매한 고객만 뽑아온 겁니다. 레코드만 뽑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필터링 기능을 위해서 그 각각 그룹별로 8번 필터링해서 이제 전체 표를 다시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만들어 놓은 표를 가지고 이제 각 그 도서 구입한 도서 종류별 빈도수 또는 백분율로 이제 구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합이니까 이것도 부분합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먼저 1번에처럼 전체 이제 그룹 1에 대해서 항목이 모두 몇 개 구매됐는지, 자, 해당자가 몇 명인지, 각각의 해당자가 몇 명인지를 구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해당자가 몇 명인지. 그래서 1그룹이 몇 명이고 2그룹이 몇 명이냐를 이제 각각 이제 구해보는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 1을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류 1을 구하게 될 전체가 몇 명인지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죠? 전체가 몇 명인지. 즉 도서 1을 구매한 고객의 그룹 1이 몇 개인지, 그룹 2가 몇 개인지 각각 구해놓고 그 각각의 그룹에서 종류 이제 합계를 구해서 각각 종류별로 어떤 도서를 구매했는지 구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의 부분합을 구하는데 그룹할 항목은 물론 이 그룹 이름으로 즉 1그룹이 몇 개인지를 카운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수는 우리 뭐 종류 1로 해도 되고 그룹 1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종류 1로 해서요.
각각의 이 합계가 아니라 이 개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를 구하면 전체 그죠? 그룹별 몇 개인지 나오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그룹별로 보니까 1그룹은 40개고요. 2그룹은 30개다 이거죠. 자, 3그룹은 34개다 이거죠. 이렇게 각각 그룹별로 몇 개를 구매한 레코더가 몇 개인지 나오는 거죠. 그죠? 레코더가 몇 개인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그룹을 펼쳐보면 몇 개인지 나온다 이거죠. 자, 이렇게 이제 주고요. 그 다음에 종류별로 그룹별로 이렇게 했고, 다음에 이제 여기 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를 해서요. 자, 클릭해서 40개고 해당자, 자, 먼저 40개 그룹을 먼저 복사를 해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이제 이게 몇 개인지 그룹별로 몇 개인지 나중에 이걸 없앨 거기 때문에 이걸 복사를 해서, 자, 총 개수는 필요 없고요. 일단 그룹까지 해서 Alt 세미콜론 하시고 컨트롤 C 해서요. 새 그룹에다가 이제 여기 하나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1셀에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부분합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을, 자, 항목 그룹별로 하되 이제 합계, 각각에서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이제 그룹별 모두 다를 다 체크해 줍니다. 모두 다 체크해 주면 그 크로스된 것, 각각의 1그룹이 몇 개 구입한 것. 자, 물론 이거는 나중에 우리 피벗 탭을 하게 되면 금방 문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해 놔야 이 그제 종류별로 해놓은 이게 사라지겠죠. 그래서 확인 누릅니다. 하면 확장 버튼을 체크를 해제하면요, 각 종류별로 자, 1그룹인, 물론 1그룹은 자기의 그룹에 있는 걸 모두 다 구매했는 거죠. 아까 이 대각선에 있는 것들이 모두 자기 책을 구매한 사용자입니다. 그죠? 8그룹을 구매한 책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1그룹을 구매한 사용자는 40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1그룹 중에서 종류 2, 즉 뭐 책이라 합시다. 책 2를 구매한 사람 17명, 22명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Alt 세미콜론 하고요.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해서 종류별로, 자, 위에 종류까지 같이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lt 세미콜론 컨트롤 C 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 V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룹 종류 1이 아니라 이제 해당자라고 바꿔주고요. 해당자로 바꿔주고, 자, 조금 이제 좁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좁혀주고요.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너비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표 뭐 테두리 하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 데이터를 만들어 놨고요. 그 뭐 위에 뭐 이렇게 원래는 좀 띄워놨네요. 자, 띄우고 꾸미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이제 여기에 도서별 각각, 자, 이를 복사를 할게요. 자, 컨트롤 이렇게 눌러서 컨트롤 C 눌렀어요. 각각 따로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해서, 자, 여기다 복사해서 넣는다고 합시다. 컨트롤 C 해서 이제 비율로서 이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로서, 자, 이건 우리 전체 개수에서 몇 개냐 이거니까 이제, 그죠? 식을 하나 구해가지고 바로 복사해버리면 되죠. 복사하거나 아니면 우리 책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쭉 복사를 해서 식을 이제 하나 바로 넣어서 방법 컨트롤 엔터를 치는 방법이 있죠. 일괄적으로 이제 그 식에 대한 그 범위를 선택하고 우리 식을 만들고 쫙 그 복사 핸들을 가지고 복사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식을 넣고 컨트롤 엔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컨트롤 엔터 방법으로 한번 해보죠. 그래서 전체 개수가 이거죠. 여기서 각 부분별로 몇 개씩 했느냐. 분자는 이게 되겠죠. 자, 해당자는 물론 여기에 이건 필요 없네요. 해당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해당자는 필요 없습니다. 전체 어차피 100% 나올 거기 때문에, 그죠? 100% 나올 해당자는 필요 없고, 자, 이렇게 선택해서, 우리 교재는 D4 나누기 $C4지만은 우리는 여기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B2죠. 분자는 B2가 오겠죠. 분자는 여기죠. C2가 오겠죠. 나누기 분모는 자, 이게 오겠지만은 열로 복사할 때는 절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열 앞에만 달러가 붙어야 된다. 그죠? 열 앞에만 달러 B2에서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하면 전체 이제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100분율로 바꿔주죠. 100분율로 바꿔서 소수 이하 없이 뭐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 조금 넓혀주면 전체를 100분율 돼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조금 넓혀주면요.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 뭘 할 수 있냐? 자,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해놨네요. 자,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소수 이하를 늘렸다. 자, 열 너비도 조금 늘려주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종류 1 그룹 1에서는 종류 1이 42, 55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류 3을 그룹 1, 즉 종류 1을 구매한 고객은 자 대각선에는 다 100%죠. 대각선 다 100% 되어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구매한 인원수니까. 그래서 종류 1을 구매한 고객은 책 1을 구매한 고객은 종류 3을 구매한 확률이 55%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비율이 55%다. 특히 그룹 3을 같은 경우는 쭉 보니까 여기도 그룹 3을 그렇죠? 이 종류 3을 구매한 고객은 종류 1도 많이 구매했다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련성을 이제 분석해서 추천해주자 이거죠. 가장 간단한 추천 시스템의 이제 예가 되겠습니다. 네, 표가 뒤에 다 있었네요. 자, 있었는데, 자, 뭐, 여기 그 표를 그냥 똑같습니다. 이 표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자, 연습 문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 연습 문제인데요. 자, 5-1의 그 연습 문제 결과를 보면, 조건을 보면, 자, 우리 책에서는 그대로 따라 하니까 쉬운데 시험 치고 나면 의외로 쉬운데 많이 틀린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분합을 구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무 평균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에 부장 평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직급에 따라서 그죠? 직급의 평균, 각각의 평균, 일반급여, 상여금, 공제, 총액, 실직업액의 평균을 구해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렬을 어떻게 먼저 해줘야 됩니까? 자, 뭐 숨길 거는 숨겨라고 해놓고요. 털고정이라는 건 털고정 이렇게 스크롤해도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뭐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3번에 이제 상무,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순으로 정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정렬할 때 정렬의 기준을 보면 이 데이터에 정렬에 그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직급이다 말이에요. 직급이다. 그러면 직급의 값에 따라서 정렬인데 이제 보통 오름순이나 내림순은 알파벳 순이나 가나다 순이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여기다 등록해 줘야 되죠. 상무 뭐 이런 식으로 상무 예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상무 다 적어준단 말이에요. 부장, 차장 이런 식으로 다 적어 추가해서 그 항목을 선택해서 정렬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평균 자 해서 그룹 바이 이제 직급을 해주고요. 그죠? 자, 이건 간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부분합에서 그룹 바이 직급 정렬을 해놓고 직급별로 정렬해 놓고 사용할 것은 평균이다. 평균인데 평균할 것이 다 체크해 주면 되죠. 필요한 부분 일반급여부터 해서 그죠? 되어 있던 것이 이제 일반급여 그다음에 상여금 그다음 공제금액 뭐 이렇게 이제 평균되어 있는 항목을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다음에 항목이 두 개 있는 것 같은 경우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입니다. 후보고, 다음에 그 후보별 남녀 성별이고죠. 성별이고, 다음에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있고 성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어떻게 설문조사 했는데 선호도 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그 각각의 이제 신상 정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했을 때 후보별, 다음에 성별 지지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뽑아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뭐부터 그룹화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한 개수, 그죠? 1개수, 2개수 이게 뭡니까? 후보죠. 후보가 여기에 그룹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윤곽선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게 레벨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2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룹화가 먼저 됐다는 얘기입니다. 즉 후보별 나이 평균 후보별 이제 지지자 나이 평균으로 그룹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체를 해제하고 성별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건 어떻게 정렬하기를 후보별로 정렬해 놓고요. 후보별 이걸로 먼저 1기준으로 정렬해 놓고 그 다음에 성별 하위 기준으로 정렬 기준을 하위 기준으로 해놔야 된다. 그죠? 하위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책에 나오는 조건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후원금 같은 연습 문제에 있는 설명을 좀 자세히 읽으시고 그래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세 번째에서 뭐 1번을 해놨습니다. 1,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순서가 바뀌더라도 얘가죠. 1, 2, 3, 4, 5 번호가 순번이 바뀌지 않도록 해라라는 걸 미리 이제 우리 답이 정해져 있죠. 로 가는 게 이제 행번호를 가져오는 겁니다. 현재 행번호 빼기에 로 A1 이게 행번호 1이니까 2 빼기 1 하면 1이죠. 그러니까 이 번호는 항상 바뀌지 않죠. 여기 있는 것은 1, 2, 3, 4, 5 여기는 이제 절대 주소로 해놨고 그죠?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더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면 그 윤곽선을 봅니다. 윤곽선을 보면 제일 2레벨까지 되어 있는 윤곽선을 봅니까? 1기 요약에서 후원금의 평균이죠. 평균일 겁니다. 그죠? 후원금. 합계인지 후원금의 기수별 후원금의 합계를 구한 후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합계를 구한 후. 이건 합계네요. 합계를 구하고 거기서 그 다음에 레벨이 뭡니까? 그 다음에 3레벨에 있는 것이 최대값이죠. 그래서 그룹 바이 할 때 이제 맥스 값을 최대값으로 취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뭡니까? 개수죠. 후원한 이름의 개수, 이름을 가지고 개수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항목이 다 나와 있죠. 그죠? 자, 첫 번째 기준으로는 이렇게 하고 맨 첫 번째는 이렇게 일기 요약 기수별로. 자, 물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면 기수별. 자, 두 개 다 모두 다 기수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수별로만 요약해 놓으면 되죠. 다른 항목은 없죠. 그룹하는 게 하위 항목이. 그래서 기수별로 정렬을 해 놓고요. 그룹 바이. 여기서 1, 2, 3 돼 있으니까 오름순으로 정렬해 놨네요. 그죠? 자, 1기 해서 부분합을 1기로 체크해주고 기수로 체크해주고 부분합 기수. 그다음에 함수는 후원금 체크해주고 그 위에 합계를 체크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할 때는 그룹 바이 기수하고 후원금하고 체크하고 그 사용할 함수는 최대값 하고 새로운 값으로 대체를 해제해줘야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 자, 이거 할 때도 그룹 바이 기수하고 이름 체크해주고 사용할 함수를 개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뭐 윗줄 달기나 이런 것들, 네모나 이런 것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에 추가되지 않았지만은 따라해서 메모 기능, 윗줄 기능, 메모 기능 뭐 이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메모 기능이나 그죠? 그 기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1장 5.1절 강의는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